부정적 치료 반응으로서의 자기 파괴성. 병리적 성격 특성이 자기 파괴적 이데올로기를 상연할수록 또는 자기 파괴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자아 이상일수록 이것은 예후에 좋지 않은 지표이다. 또한 이 주제는 자기 파괴적 성격 병리의 기술적 분류를 넘어서 부정적 치료 반응에 대한 일반적 질문과 관련된다. 다양한 형태의 구조화되고 자기 파괴적인 심각한 공격성이 부정적 치료 반응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실제로 중요한 과정, 변인 혹은 교류 변인이다. 부정적 치료 반응이 심리치료 관계 내에서 발달하는 정도는 진행되는 치료 과정에 대한 예후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반응은 경계선 성격 구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담자에게서 종종 나타난다. 주로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자기 파괴성의 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의 과거력이 심각할수록 예후는 더 좋지 않다. 하지만 특정 행동에서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우와 자기 파괴가 주된 목적인 경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결점에 대한 직면의 위협을 느끼는 내담자는 그때마다 직업을 잃거나 공부를 중단하면서 이러한 중단을 자기 파괴적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그가 옳다. 하지만 기저의 의도는 원시적 거대 자기 개념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 있다. 아마도 만성적으로 신체적 자해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서만 이러한 증상을 원시적인 자기 파괴적 욕구가 심각한 예후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심각한 부정적 치료 반응 잠재성을 가졌다고 확실하게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해 경향이 있는 몇몇 내담자는 칼로 자기를 긋거나 불로 지지는 등 자신에게 고통을 유도함으로써 어떤 원천에서 유래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자기를 파괴하는 힘 안에서 진짜 즐거움이나 자부심을 관찰할 수 있었다. 외적 만족으로부터 독립된 전능감이나 자부심은 상징적으로 즐거운 자기 파괴성으로 재확신되었다. 자신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손상시킴으로써 치료자를 포함하여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받게 하거나 패배시키는 것을 의기양양하게 즐기는 내담자는 이러한 병리적 발달의 전형적인 예이다. 좀 더 잘 기능하는 피학적 성격 구조, 즉 우울 피학성 성격에서 이러한 자기 파괴적 이데올로기, 자기 패배에서 기쁨과 승리는 특정의 엄격한 가치 체계나 종교적, 정치적 집단에 대한 복종의 형태로 합리화될 수 있다. 과학적인 초자 요구에 대한 복종의 표현으로서 무의식적 자기 패배는 의식적으로 자기 패배를 자아 이상으로 삼고 자신의 행복, 타인과의 좋은 관계, 성공과 만족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무의식적으로 증오하고 시기했던 도움을 주는 대상을 패배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로 자신을 패배시키려는 욕구는 자기 파괴적 동기와 관련되는 또 다른 유형이다. 여기에서 자기 파괴는 시기 대상에 대한 승리의 목적에 기여한다. 좀 더 심각한 부정적 치료 반응들, 사례들이 종종 이러한 내담자 집단의 일부이다. 심각한 형태의 부정적 치료 반응은 이렇게 타인에 대한 승리와 연결되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자와 치료자의 삶을 긍정하는 경향에 대한 승리이다. 건트립은 내담자 자아 일부에서 원시적인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는 분열성 성격 내담자의 치료에서 그리 좋지 않은 예우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치료 실패나 저항이 고조된 기간 혹은 강렬한 부정적 전이를 일컫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필자는 여기에서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의 유용한 측면을 파괴하려는 욕구가 내담자의 충동 방어 구성에서 분명하게 우세한 사례에 국한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프로이드의 고전적 기술에서는 강한 무의식적 피해학증과 과도한 무의식적 죄책감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초자아 장애가 있는 사례를 언급하였다. 우울 피학성 성격을 가진 많은 내담자는 이러한 유형의 저항을 나타낸다. 여기서 잠깐 쉬어서 우리 얘기를 좀 하고 가죠. 네.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관계에 와서 치료가 잘 진행되는 돼서 치료 성과가 나타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걸 파괴하는 게 이런 태도가 내담자에게 생겨나는 이런 경향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의식적으로는 치료에 와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 무의식은 오히려 그 치료를 파괴하는, 치료의 성과가 드러나는 것을 파괴하는 이런 현상들을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치료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여러 측면에서 사례마다 각각 다르니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컴버그가 설명하고 있는 예시들 이외에도 또 여러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겠죠. 자기 파괴 성향들이. 그런데 이때 어떤 치료 파괴,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고 하는 거가 어떨 때는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례집들을 읽으면 어떤 경우에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경계에서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이나 사이카틱한 그러니까 정신증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해석적인 접근이 워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 치료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치료 기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격 구조 자체가 다른 분들에게, 그리고 뉴라틱한 성격 구조에 합당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치료 기법을 사용하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의 임상 기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평가보다는 어떤 경우엔 부정적 치료 반응이 워낙 강해서 치료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면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은 항상 내담자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가버릴 가능성이 있죠. 내담자 중에 치료자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은 이 욕구가 있는 것 인정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부정적인 치료 반응 자체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있는 내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는가라는 쪽에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 절대적으로 이분들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피압적인 성향, 그러니까 메소키즘, 피약성 속에서 어떤 셀프 어택, 공격성을 외부로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는 이런 묘한 패턴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종교 성향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공격성을 외부에 자기를 주장하는 힘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셀프 어택을 통해서 자기가 우울함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체화로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여러 증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심리 구조들을 그걸 이해하는 것은 상담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정적인 치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치료 기법을 개발을 해야지.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 너무 강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것은 치료 실패에 대한 엑스큐즈로 저는 많은 경우에 들리는 경우들이 임상에서 임상 사례들을 보면서 야 이것까지도 부정적인 치료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내담자들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는 마스터 주인의 마음과 하나는 노예의 마음,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니체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가 죄의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옴으로써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동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루고 갖고 싶은 걸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속성 자체를 노예의 입장에서는 노예의 기본적인 입장은 위크니스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봐요. 니체가 볼 때는 자기가 약해서 고통스러운데 이 약함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심리적으로는 나는 약함 때문이 아니라 시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면서 어떤 면에서 자기의 상황에 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했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신을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승리하는 것가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내 약함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주인처럼 이렇게 내 욕동대로 살지 않는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행동 양식 이것은 저게 바로 이별이다. 이게 악이라고 규정하고 자기가 가진 것은 그와 주인과 반대되는 것을 선이라고 디파인했다고 니체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한 사람, 주인은 나쁜 사람. 그래서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려니까 자기는 자기 욕동대로 살지 않고 그래 자기를 이루고 산다는 이런 것, 자기를 주장하고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공격성이 있을 때도 셀프 어택으로 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매지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니까. 그래서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으로서 살고 주인같이 자기 욕심껏 이렇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지내는 이런 인간을 멸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체 얘기가 맞는 거 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봤던 것 어떤 우리의 무기력증 그러니까 무엇을 19세기 말기에 어떤 사람들의 바이탈리티가 떨어졌다고 모든 것을 욕동을 억제하는 쪽의 사회 구조가 너무 지나치다고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에서 두 가지가 있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욕동이 통제가 안 돼서 슈퍼이고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도덕적 뭐라고 할까 그 이니비션이 걸려서 무엇을 이것은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나쁜 짓을 해서는 안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제한시켜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도록 자기를 방어적으로 사는 이런 패턴.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바이탈리티가 다운되어 있는 사람. 우울하고 의욕이 없는 이런 패턴에서 그럼 어쩌면 이런 분들 속에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분들도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고 정당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느끼는 정서나 어떤 충동을
건강하게 실현시키는 쪽에는 에너지가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체가 봤을 때 19세기의 후반에 유럽 사회가 이런 바이탈리티가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쪽의 이론을, 그래서 기존의 도덕 율에 의해서 움츠려들지 않은 인간상, 그래서 슈퍼맨, 아주 초인이란 얘기를 니체가 했다고 해요. 어떠면은 니체가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에게 끼친 영향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니체가 하는 얘기도 좀 우리도 나누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지금 현대 우리의 정신분석 속에 녹아있는 얘기들이 그 이전부터 이미 18세기, 19세기부터 있어 왔던 개념, 셀프어택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이 셀프어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당화되고, 또 한편에서는 주인을 나쁜 사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악의 화신을 주인으로 만들어내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 과정 속에서 공격성은 자기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주인을 공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어떤 또 도덕화하고 종교화하면서 점점 더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움츠려들게 하는 삶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자기의 역동을 실현시키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남을 아프게 하는 대신에 자기를 상처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패배시키는 방법이 자기를 패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모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원하는 것의 지점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묘하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패턴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기 파괴성이라는 것, 성격 형성 속에 셀프 디스트럭티브니스라고 하는 게, 셀프 어서티브니스 대신에 자기 주장 대신에 자기 파괴적인 성향, 이 부분은 임상에서 굉장히 깊이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요. 어떤 모습으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섹슈얼이나 어떤 어그레시브한 임펄시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은 불안과 우울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방어 수단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분들 이해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피약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해라는 것도 어떤 굉장히 피약성 속에서, 그러니까 가학성과 피약성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요. 피약성을 보이는 분은 어떤 가학성 대신에 피약성이 드러난 건데, 어느 순간에 피약성을 가진 분이 가학성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가피약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다 본다면, 이 어그레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하지만 이와 다른 구성으로 부정적 치료 반응을 나타내는 좀 더 심각한 정신병리 내담자들이 있는데, 자기애적 성격장애 내담자들이다. 여기서 치료자를 패배시키려는 무의식적 욕구가 구강적 시기심, 그리고 애정과 만족을 주는 잠재적 원천에 대해 앙심을 품고 파괴하려는 것과 관련된다. 게다가 부정적 치료 반응이 매우 우세해지는 좀 더 퇴행된 수준의 정신병리가 있다. 예를 들어 경계선이나 명백히 정신병 수준에서 기능하는 내담자와 강한 전성기적 공격성이 우세하고, 자기와 비자기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여 공격성이 타인이나 자기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담자이다. 자신에게 고통을 유도하여 불안을 비특정적으로 완화시키는
자해를 하는 많은 내담자가 이 범죄에 속한다. 경계선과 정신병 수준의 또 다른 내담자는 특히 자기를 도우려는 타인의 노력을 파괴하려는 욕구가 특별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러한 과정에 압도된다. 20대 초반 미혼인 한 남성은 만성적 정신분열 반응을 보였는데 좁은 범위의 병동 안에서는 비교적 잘 기능할 수 있었다. 그는 도움을 주려는 태도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는 병원 치료에 대해 불평하는 장문의 편지를 부모에게 썼지만 다른 한편 병원 스태프에 대한 그의 비난이 거짓이고 그의 편지는 부모에게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치료를 중단시키려는 소망에서 쓴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아버지는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은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았으며 몇 번의 정신병 일화가 있었다. 병원의 여러 의사와 심리 치료자의 다양한 접근이 쓸모없었다. 그는 매일 웃음을 짓는 한 의사에게 당신은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라며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는 겉으로 우호적으로 얘기했지만 그에게는 좋아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었다. 과거에 그는 어머니를 폭행하였고 자신의 음경을 자르는 시도를 하였으며 악성 종양으로 판명된 장애를 조심스럽게 숨겼다. 해석 과정을 통해 마침내 드러난 것은 내담자 자신이 극단적으로 파괴적인 어머니상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였고 좋아지는 것이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 어머니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좋아지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자신과 그를 도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렸다. 자기 파괴성은 자기 파괴에 대한 욕구, 모호한 공격성의 표현, 가학적 어머니상과의 동일시, 그러한 노예 입장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 대한 시기하는 증오,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할 때 어머니가 처벌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는 것 등의 조합으로 보였다. 치료팀의 몇몇 성원은 그 내담자가 성격 앓음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이 내담자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하여금 그에게 적대적인 거리를 두도록 강요한다. 는 의미에서 스태프를 조종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아주 드러내놓고 심리치료사, 병원 의사, 도움을 주는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파괴하였으며 경시하기를 즐겼다. 동시에 그가 달성한 자아 통합의 정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충분히 현실 검증과 충동 통제를 했던 수준에서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모든 노력에 거스르는 태도를 보호하기 위해 애쓴다는 인상을 전달하였다. 기술적 측면과 예우적 함의는 대개 내담자를 진단적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동안에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검토는 내담자의 성격 구조의 자세한 평가에 더하여 병리적 특성이 자아동조적인지 자아이질적인지 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모순되는 성격 특성 혹은 내담자의 가치 체계와 성격 특성 간 모순을 갈등 없이 체험해낼 수 있는 정도. 그 밖에 병리적 성격 특성의 영향하에 자아의 현실 검증, 자아의 관심 및 자기 보존을 내담자의 자아가 포기하는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 이상으로서 자기 파괴가 자아 동조적인 정도나 자기 파괴성이 타인을 패배시키는 무기로 사용되는 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자료의 예우적 함의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어나는 발달로 인해 변화가 발견되면 수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우적으로 좋지 않은 병리적 성격의 특성이 치료 작업의 결과로 자아이질적이 되는 정도, 자신 안에서 그러한 병리적 힘에 대한 자각과 관심이 내담자에게 발달하는 정도, 자신과 자기 파괴적 욕구의 합리화를 분리시키는 역량이 발달하는 정도는 치료가 진행되면서 모든 예우를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변인 혹은 교류 변인이다.
하지만 치료자는 내담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것 자체만을 예우 지표로 여기고 싶은 경우도 있다. 성격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집중 치료는 수개월이나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치료자는 자기가 검토한 이러한 병리를 가진 내담자를 많이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집중적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성격 병리에서 매우 좋은 예후 요소를 가진 내담자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네.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지 않고는 이런 내담자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 치료자의 욕심대로 이분의 빨리 통찰을 하도록 해서 그에 따라서 이분이 변화하도록 이렇게 기대한다면 바로 치료 파괴적인 어떤 저항들이 일어나 버려요. 왜냐하면 이분들 속도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담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내담자의 정신병리 정도가 오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어서 함께 갈 수 있으려면 상담자가 우선 이 지지부진한 내담자와의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 혹은 트레이닝이 돼 있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치료자가 너무도 무기력한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 느끼면서 이분들을 오랫동안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을 수용해내지 못하면 무의식과 무의식의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의 무의식은 우리보다 더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들이 자기를 수용해주지 않는 대상과 있는다는 게 이분들도 괴롭기 때문에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주 훈련된 분들도 이분들 동시에 여러 사람을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